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슬픈 순간입니다. 우리는 고인을 애도하고 예를 다하기 위해 초상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초상집을 다녀온 후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군을 씻어내는 행동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풍습을 지켜왔을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상집 방문 후 애군을 씻는 전통의 배경, 다양한 방법, 그리고 현대적 의미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에서 죽음은 신성하면서도 두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저승길을 떠난다고 해냈고, 이 과정에서 망자의 기운이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초상집은 망자의 혼과 조상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은 망자의 기운을 어느 정도 받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유교에서는 죽음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며 조상을 기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자의 기운을 조심해야 한다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토속신앙에서도 죽음을 부정으로 여겼으며 초상집을 다녀오면 그 부정한 기운이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상집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애군을 씻어내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초상집 다녀온 후 애군을 씻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뿌리기. 집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에 힘이 있다고 믿어져서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전통 문화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풍습입니다. 실제로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고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전통적으로 흐르는 물은 모든 부정을 씻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상집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개념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상쾌함을 주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들르기. 초상집을 다녀온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마트나 편의점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초상집에서 받아온 무거운 기운이 다양한 기운이 섞여 있는 장소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각종 물건과 에너지가 뒤섞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초상집에서 묻은 기운이 쉽게 분산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일상적인 장소에 들렀다가 귀가하면 초상집에서 받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초상집을 다녀온 후 집에 가기 전 편의점에서 물을 샀거나 가벼운 장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집 음식을 먹지 않기. 초상집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유족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초상집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망자의 기운이 깃든 음식을 먹으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한자로 망할 망자가 더해지면 망식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집에서 제공되는 밥과 국, 반찬 등이 망자의 기운이 스며든 음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불로 몸을 전체를 돌리기. 잡기와 부정을 쫓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불은 악귀를 쫓고 정화의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귀신이 불을 두려워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바라보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수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물에 손 씻기. 제주도에서는 초상집을 다녀온 후 바닷물에 손을 씻으면 애군이 깨끗이 씻긴다고 믿었습니다. 바닷물은 민속신앙에서 강력한 정화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라도 땅에 침 3번 뱉기. 전라도 지역에서는 초상집을 다녀온 후 땅에 침을 뱉으면 애군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애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강원도 나뭇가지로 몸을 툭툭 치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뭇가지로 몸을 툭툭 치며 초상집에서 무더운 기운을 털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장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풍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뿌리거나 손을 씻는 등
일부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위생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동이며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의 살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불로 부정치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상집을 다녀오면 기분이 무거워지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행동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적 힐링 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초상집을 다녀온 후 애군을 씻는 행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전통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핵심은 정리와 리셋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 마음과 환경을 정리하고 기운을 전환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상집을 다녀온 후 소금을 뿌리는 대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는 향을 피우거나 집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초상집을 다녀온 후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몸과 마음을 리셋하고 다시 평상시의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밝은 빛을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상집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의 흐름을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비방법들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기운을 전환하는 것처럼 초상집을 다녀온 후에도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남긴 지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며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운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초상집을 다녀온 후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